1번 무슨 위원회가 있죠? 지적위원회 및 지적정량 적부심사. 여기도 한 문제 나올 건덕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3개 테마밖에 없어요. 지적정량 대상, 지적정량의 대상.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지적정량의 의뢰 절차. 테마 18번 뭐예요? 지적정량 적부심사. 절차. 여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는. 자, 그러면 옆에다가 이제 뭐예요? 바로 1번에 지적위원회. 자, 요 옆에다가 가로치고, 이렇게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는 뭐다? 심의 의결 기간이다. 심의 의결 기간이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적어놔요. 무슨 기간이다? 상설 기간이다. 아까 뭐예요? 축적 변경위원회는 비상설이에서 상설이었어요. 비상설. 여기는 상설 기간입니다. 상설 기간. 차이점이 나타나고 공통점은 뭐예요?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심의 의결 기간. 무슨 기간? 상설 기간. 그렇게 이제 살을 좀 붙여놓고 들어가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중앙 종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줄만 딱딱 줄쳐놔요. 중앙지적위원회 줄 쳐놓고 밑에 뭐가 있죠? 국토교통부. 자, 옆에는 무슨 지원회가 있죠? 지방지적위원회 시도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밑으로 가봐요. 기능으로 가봐요. 지적정량 적부심사의 재심사예요. 재심사. 줄만 쳐놓으면 돼요.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지적정량 적부심사. 그렇죠, 심사.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그러면 우리 지적정량은 몇 심이에요? 2심이네. 재심사는 어디에서 한다? 중앙지적위원회.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 산하에 두어요? 국토교통부.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 그래서 가장 쉽게 출제된 게 뭐예요? 이렇게 잘 봐봐요. 자, 그럼 이렇게 시도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어때? X. 그게 18의 2.5점짜리입니다. 근데 거기 기능으로 가서 약간 좀 조심해서 하나 할 게 있어요. 자, 거기 기능으로 가봐요.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 거기 뭐라고 써놨죠? 의결. 그 뒤에다 등자를 하나 붙여요. 등을 동그라미 쳐놔요. 적부 재심사 등이라고 써놔요. 근데 요 등이 이미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 등의 의미도 좀 잡아둬요. 그러면 단답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출제됐어요. 중앙지적인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 이렇게 가지고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가 나왔죠? 등. 단답식으로 출제됐죠. 그럼 만약에 요게 단답식으로 출제됐으니까 이런 지문이 좀 언급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잘 봐봐요.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 재심사만 할 수 있다. 어때? X.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이라는 거, 요거. 등이라는 거 업무 범위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맞는 지문이었어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 재심사만 했거든. 법이 작년, 재작년에 돼서 업무 범위가 4개가 늘어나서 그 업무 범위가 바로 출제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요걸 좀 살려놓으라는 거. 재심사 등, 그렇죠, 등. 그러면 만약에 그게 단답식으로 출제됐으니까 재심사만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살려놔요.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니까 재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재심사 등, 그렇죠. 자, 옆에다 등자를 좀 써놔요. 두 번째 칸에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 가로 2번에 가봐요. 지적정량 적부심사, 재심사 절차 찾았어요? 네,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뭐예요? 여백이 많죠. 자, 우리 진짜 여기에다가 작년에는 도표로 나왔는데 형님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올해는 그냥 한번 써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썼어요. 널널하게 좀 써봐요. 거기는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이제. 요거 하나만 정리되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박스를 요렇게 좀 비슷하게 한번 많이 띄워요, 좀. 여기도 많이 띄우고, 여기도 많이 띄우고. 요렇게. 요것도 좀 여백을 떼서 요렇게. 비스무리하게 요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박스. 그러면 여백은 다 확보됐어요. 뭘 써야 될 건지를.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자고. 왔다 갔다. 널널하게 써요, 가운데다가. 자, 그러면 이제 채워보자고. 빈칸을. 마음은 탁 채워보자고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청구인. 자, 이렇게 화살표 놓고 이쪽에도 화살표 해야 되니까 이쪽 화살표에서
이걸 시도지사라고 써놔요. 시도지사. 여기 하살표 놓고 그러면 뭐다? 요거는 지방지적위원회라고 써놔요. 자, 지방지적위원회. 요거는 뭘까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요 밑에다가 뭘 써요? 중앙지적위원회라고 써놔요.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놀러 왔다 갔다 하면 절차도가 이제 형성이 돼요. 아주 쉬워요. 왔다 갔다 하면. 자, 여기에다가 요 칸을 요 칸에다 쓰면 안 돼요. 요 칸하고 맞춰놓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적부심사예요, 적부재심사예요. 적부심사. 그렇죠. 적부심사. 여기는 뭐예요? 적부재심사. 그렇죠. 재심사 아까 뭐라고 그랬죠? 등이었죠. 재심사 등. 자, 그러면 이제 청구인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가지를 3개를 펼쳐놓고, 자, 가지 3개. 누가 청구인인지 한번 보자고요. 3개를 써요. 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지적청량 수행자라고 써놔요. 지적청량 수행자. 지적청량 수행자. 올해 이제 이 청구인 쪽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공략을 해줄 줄 알았더니 공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놔요. 청구인권자, 청구인자, 청구인. 자, 근데 여기는 오지선당으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봐봐요. 청구인권자가 청구권자가 아닌 것. 1번 읽어봐요. 1. 토지소유자. 2. 이해관계인. 3번 지적청량업자. 4번 한국국토정보공사. 5번은 토지개발공사. 정답은 토지개발공사. 그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근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거는 독자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근데 시험 범위는 아닌데 간접적으로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출제원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다는 걸 홍보하려면 여기서 내주었어야 돼요. 근데 내지를 않았단 말이야, 지금. 근데 그러면 올해 이제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바뀌었다는 걸 출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밖에 없어. 출제할 만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자체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여기서 나올 수가 있거든. 자, 이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자고요. 읽어봐요. 청구인, 시도지사를 이렇게 하살펴놔요. 거쳐갑니다. 거쳐. 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야. 거쳐. 그래서 여기가 별표 5개였는데 올해는 안 해주네요. 자, 거쳐. 거쳐. 여기 이제 날짜를 잘 해요. 여기가 이제 30일이야. 30일.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꼬리표를 좀 붙여놔요. 해부 30일. 붙여준다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자, 청구인이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 해부 며칠? 30일. 자, 이렇게 하살펴놔서 자, 여기에 60일이야. 60일. 그래서 요거는 심의얼결이야. 심의얼결. 심의얼결 기간이 며칠이에요? 60일. 심의얼결. 고리표를 좀 붙여요. 그러면 1차 이하에서 30일이 연장이 가능해. 연장. 자, 여기는 이제 그러면 결정이 됐으면 시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라고 써놔요.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송부해주면 시도지사는 청구인한테 뭐 해주려느냐? 7일에 통지해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예요? 요거 사유를 좀 외워요. 그냥 날짜를 외울 게 아니라 통지 7일, 연장 30일, 심의얼결 60일, 송부, 지체 없이 송부. 읽어봐요. 해부 며칠? 30일. 그렇죠. 자, 올해 절차도가 너무 쉽게 출제돼가지고 올해 또다시 출제 예상이 돼서 그래요. 근데 작년처럼 쉽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절차에서 기간들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외우고 가자고, 이제. 청구인이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 요거는 적부심사, 재심사. 심사. 읽어봐요. 해부 30일,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 그러면 여기는 지체 없이 송부. 보내준다는 거네. 송부. 그러면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통지하죠? 청구인한테 며칠? 7일. 그렇죠. 자, 그러면 금방 다 헤어져요. 안 외고는 못 빼게요. 자, 여기 봐봐요. 7일. 여기는 60일. 지체 없이 30일, 7일, 30일. 그럼 꼬리표 한번 붙여보자. 해부
30일, 심의열결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선고, 통지 7일 다 외웠네요. 자, 요거는 이제 얘가 또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재심사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복습 경험해서 이렇게 하살펴놔요. 재심사 청구 여기만 외우면 돼. 며칠? 90일. 며칠? 90일.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럼 하살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읽어봐요. 거쳐. 자, 해부 며칠? 30일. 심의열결 며칠?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얘는 저쪽으로 이제 통지해줘야 되겠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뭐가 있다? 시도지사한테 알려줘야 돼. 그럼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알려줘요? 지적, 소관청에게 알려주네. 자, 이제 어떻게 헤어졌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아니죠. 직권이네. 그래서 직권정정사유가 하나 나오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적부심사, 적부, 재심사, 계리서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다 외워진 거야. 그래서 올해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절차도가 어떻게 출제될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무슨 소관청? 지적소관청.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 된다. 한번 외우고 가자고요, 이제. 요거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외워지네요. 자, 며칠이? 90일이죠. 자, 써요, 천천히. 자, 써요. 자, 그럼 한 번 더 외우고 갑시다, 여기. 30일, 연장 30일이라고요. 연장. 부득이한격 연장 30일. 여기는 심의열결 60일. 해부 30일. 지체 없이. 여기는, 자, 여기는 며칠에? 아니, 여기도 나왔죠. 여기는 통지 7일. 요거랑 똑같으니까 7일. 여기는 재심사 청구는 며칠? 90일. 요걸 기점으로 해서 요거는 똑같이 준용되거든.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라는 거야. 일부러 작년에 막 도표를 그려놓으니까 요거 따로 그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림이 더 헷갈린다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빼버린 겁니다. 자, 그럼 아무 때나 찍어볼게요. 7일. 제재 없으면 30일, 60일. 그럼 만약에 절차도가 나왔다. 그럼 뭐부터 찾아? 자, 그러면 크게 써놔요. 일단 틀린 것을 골라다. 그러면 읽어봐요. 며칠? 15일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15일은 없죠. 그럼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일단 뭐부터 찾아봐. 15일. 있으면 그거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만약에 없다. 똥 밟았다. 그러면 이제 요거 외워야 돼, 이제. 해부 30일. 심의열결 60일. 연장 30일. 성부. 지체 없이 통지 7일. 며칠? 90일. 이게 다예요. 다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으면 42페이지 1번 봐볼까요? 1번은 뭐 읽어봐요. 무슨 소유자? 토지 소유자 자르고, 이해관계인 자르고, 지적 청량 수행자 자르고, 맨 밑에 1번이잖아요. 동그라미 1번. 자, 1, 2, 3이 있죠. 4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찾았어요? 예,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봐봐요. 청구인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럼 모의고사 이렇게 주는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인의 지적청량 수행자는 제외된다. 어때? X. 이렇게도 출제되고요. 근데 요 전체로 봐서 이렇게도 모의고사 자주 출제되니까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가 숨어있다? 지적청량 업자와 누가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청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읽어봐요. 시도지사를 거쳐 누가 돼?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2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끝에 동그라미 쳐. 끝에 2번은 해부 30일. 앞으로 쳐요. 끝에부터 먼저 읽고 들어와야 돼요. 해부 며칠? 30일. 그럼 두 번째 심의열결 며칠? 60일. 부득이한 경우 연장 며칠? 30일. 자, 오른쪽 가니까 자, 그러면 지방지적위는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의결을 받았으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누구한테 송부한다? 시도지사 성부. 가로 열고 지체 없이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동그라미. 그래서 뒤에 쭉 가봐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및입니다.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한다. 그렇죠? 거기까지가 여기까지. 읽어봐요. 여기 적부 심사 절차도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재심사 며칠? 90일. 그래서 10번으로 가봐요.
자, 얼결선을 받은 자가 지방지정의 얼결에 불복한 경우 얼결선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어디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뭐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거야. 자, 한번 해보고 갑시다. 이제 통지 7일, 그 다음에 회부 30일, 성부 지체 없이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나중에 외워놓고 어디가 30일이고 어디가 60일인지 그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리표를 붙여놓으라는 거야. 해부 30일,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 성부 지체 없이 통지 7일. 그렇죠. 그렇게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아마 정리해 준 것까지 좀 숙제가 되면 모의고사 맨날 볼 때마다 만점 맞아. 왜? 지금까지가 80% 끝났거든. 근데 이게 이제 암기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기초가 주목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를 한번 꺼내봐요. 기본서. 자,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기본서가 자기가 읽을 때 어디에다 힘을 빡빡 줘야 될지를 그걸 자기가 이제 테스트 해봐야 돼요. 자,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우리 축적 변경부터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잠깐 확인하고 우리 한번 봅시다. 114페이지예요. 자, 114페이지 무슨 변경? 축적 변경. 자, 의로 가봐요. 무슨 도에? 지적도에. 자, 잘 따라와 봐야 돼요. 이제 배웠으니까 자, 114페이지 툭툭툭 따라와야 순발력이 있는 거야, 이제. 지적도에. 경계점과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강축적에서 건축적으로. 그래서 자, 가로 2번의 대상으로 가봐요. 실체적 요건 나왔네. 그럼 1번은 어디가 키워드냐? 규모가 작아서 좋잖아요. 규모가 작아서 그러면 뭐다? 규모를 높인다. 그래서 정밀성이라는 거네. 자, 거기 있죠. 가로 2번에. 자, 그 다음에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가봐요. 하나의 지번부에 서로 다른이 뭐예요? 같게 해야 되겠죠. 무슨 성? 통일성. 동그라미 3번에 뭐가 보여? 관리. 그렇죠. 이게 바로 실체적 요건 Y.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야. 아까 강의 노트를 듣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축적 변경의 절차. 그러면 거기 밑에 가봐요.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 몇 분의 2?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누구의 의결을 거친다? 축적 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오른쪽 가봐요. 다만 나와 있죠. 다만 그러면 A적으로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합병. 그 다음에 저기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그걸 포인트를 잡아라.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자, 거기 나와 있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가 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에서 제외. 나와 있어요? 예, 그걸 초점을 맞춰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적 변경 승인 신청이 나오고 축적 변경 시행 공고 몇 자야? 예, 두 자죠? 그럼 며칠이다? 20일. 그러면 가로 4번에 경계점 몇 자예요? 세 자. 며칠? 30일. 봐봐요.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본인이 가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봐요. 포인트를 한번 읽어서.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쭉 한번 해서 120 저쪽으로 한번 가봐요. 122페이지로 가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토지 이동 신청권자. 자, 읽기 전에 아까 뭐다? 원칙, 토지 소유자. A가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에는 사업 시행자가 하죠. 무슨 신청이 있다? 대의 신청이 있다라는 거. 대의 신청. 그래서 거기 반가로 1번 봐봐요. 반가로 1번 뭐가 나오죠? 1번 뭐가 나와요? 공공사업 나오잖아. 공공사업. 8개 지목 뭐였었어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이러면 틀려요. 유도죠. 유도. 근데 신청이 대의에서 뭐다? 거기 87조 찾아봐요. 거기 두 분 신청이 대의 제목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당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해당하는 신청을 제2신청 뭐라고 써놨어요? 대신할 수 있다. 바보예요. 근데 여기 아직 개정된지도 모르고 패턴은 났잖아. 아까 뭐라고 써놨어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아까 뭐 된다? 제외된다. 이게 과거 법률 갖다 놓고 이게 한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대의 신청에서 제외되는 거 하나가 있었죠. 아까 뭐 있었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아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나중에 강의 노트를 보고 거기에 이제 추가가 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까 대의 신청에서 뭐가 제외된다고 그랬어? 아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 그게 개정이 돼서 추가를 해놔야 되는데 추가도 안 해놔서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추가되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개정됐는데 올해는 추가도 안 해놨네요. 아까 대의 신청에서 뭐는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등록상 대상 토지는 뭐 된다? 제외. 그렇죠. 제외된다고 그랬죠. 자, 요 문제가 이제 전형적인 기출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자, 풀어보세요. 자, 1번에 뭐가 보여요? 채권자 보이죠? 자, 2번에 주차라는 말 한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런 문제야. 더러운 문제예요. 이게 문제냐신 거죠. 대의 신청. 이게 가장 4년 전에 출제된 기출 문제입니다. 올해 몇 회예요? 27회. 그러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정 부분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아까 대의 신청에서 뭐는 제외된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된다고 그랬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124페이지 3번에 무슨 개발 사업이 있어? 도시개발 사업.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신고하죠? 지적서 관청에게. 그래서 여기 의 한번 봐봐요. 두 번째 줄 사업 시행자 진하게 칠해놨죠. 왜 진하게 칠해놨어요?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며칠? 또 까먹었다. 15일이라니까. 15일. 맨 밑에 가서 15일 체크해요. 맨 밑에. 15일. 자, 15일을 가기 전에 그 위에 한번 봐봐요. 가로 3번의 신청권자 찾았어요? 네, 반가로 2번 찾아봐요. 주택법의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시행자 파산 찾았어요? 파산 동그라미잖아요. 파산 옆에다 대타라고 써놔. 대타. 자, 사업시행자도 파산할 수 있어요. 대타 기용을 해야 돼. 대타 기용. 그럼 대타 기용이 뭐냐? 읽어봐요. 밑에.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 이거는 이제 한 개 지문으로 나올 때 많이 출제돼요. 작년에도 출제가 된 지문은 기입니다. 그래서 파산, 대타. 자, 나머지는 나머지는 아까 체크했던 거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따끈할 때 풀어봐요. 그냥 1번 읽고 끝내버려야죠. 1번에 뭐가 나와서 읽어봐요.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도재사에게 신고한다. 아까 누구한테 신고한다 그래서 지적서 관청. 이게 작년 기출문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와요. 자, 정답은 오히려 이걸 좀 어렵게 출제했다면 몇 번으로 갖다 놨으면 어려운 문제가 됐을까요? 5번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 자, 5번을 만약에 5번 정답이 많았다고 그러면 그 해 시험은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뭐예요? 우리 모의고사가 전부 뭡니까? 시험이 5번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5번에 갖다 대면 사람들이 다 흑흑흑해요. 그 5번. 그러니까 5번에 모두 갖다 놓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번 읽고 다음 문제로 갔어야 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 정리, 여기서 아까 이제 좀 약간 정리할 게 있어요. 자, 몇 페이지로 가냐 하면, 자, 거기 128페이지로 가봐요. 자, 128페이지 있어요. 가로 3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자,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소유자의 변경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 찾았어요? 예.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반가로 2번을 가봐요. 자, 이미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 찾았어요? 이미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 그 자리를 딱 줄쳐놔요. 소유자 변경. 여기가 맥이야. 이제 요 소유자 변경에 따라서 나머지 지문들이 사항에 따라서 변론을 합니다. 자, 소유자 변경. 찾았어요? 그럼 소유자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등기 간서가 따라 붙는다고. 등기 간서. 지적 소관청이 따라 붙으면 안 돼요. 등기 간서가 따라 붙을 거야. 그러면 등기 간서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 취지를 지적 소관청에 거기 등기 간서 나왔죠? 그 다음에 등 읽어봐요.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래서 아까 등이 몇 개 있어서 4개. 그래서 또 나중에 기타 등등등등 그래라 또. 그래서 15회 때 출제됐고 25회 때 10년 만에 출제된 게 바로 그겁니다. 아주 쉬웠던 문제야. 그래서 등등등등등등. 옛날에 15회 때는 진짜 쉬웠었어요. 봐봐요. 15회 때는 이렇게 출제됐어. 호가 뭐예요? 호적. 여기 호적이라는 거죠. 출제원이 알았나 봐. 이번에는 등장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4번 지문에 등기 접수장을 집어넣었어. 접수장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출제원이 그걸 강의를 들었나 봐요.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자, 감각으로 익히라고요. 외울 필요도 없어. 그죠? 왜? 객관식이라는 거. 그 관점을 꼭 끝내, 잊어먹어서는 안 돼. 눈으로 자꾸 익혀서 익숙해지라고.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봅시다. 자, 3번, 1번의 동그라미 기억. 이게 중요해요. 기억 1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죠. 일치하는 경우 찾았어요? 예, 그거는 토지의 표시 줄쳐놓으세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그럼 일치하는 경우는 관할 등기소의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서 지적소관청이 지적 건물을 정리할 때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의 표시를 일치하면 그 통지에 따라서 지적 건물을 정리한다. 나와 있죠? 자, 이번에는 니은의 A번 부분을 별표 3개나. A번이 더 중요해. 자, 근데 제목을 띄어놔가지고 얘기가 떼가놔가지고 관할 등기소의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가 있을 때 등기부에 적혀있는 아무데나 줄쳐놓으면 안 돼요. 거기다 줄쳐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소유자 표시가 아니라 토지의 표시가 일체의 불일체예요. 불일체하죠. 그럼 자 봐봐요. 아까 지적정리는 봐봐요. 자, 등기부에 적혀있는 거야. 등기부에 있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원래 사실은 누가 힘써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야, 지적소관청이 등기가 나. 등기부에 지금 토지의 표시가 대장의 토지의 표시하고 불일치하니까 바로 고쳐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제목 붙여요. 이걸 불부합 통지라고 그래. 써요. 무슨 통지? 불부합 통지. 자, 이게 불부합 통지예요. 참 자주 출제되는 문장입니다. 불부합 통지. 자, 불부합 통지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자주 출제되는 게 뭐냐면 맨 밑에 자, 동그라미 2번. 2번은 동그라미 2번은 별표 5개를 해놓으라고. 별표 5개. 자, 별표 5개. 이 부분을 우리 형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 이제 요거 잘 해봐봐요. 자, 아까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걸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드려야 돼. 여기 봐요. 지적정리는 무슨 관계 정리가 있다?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등기관, 등기소. 뭘 중심으로? 등기부. 자, 이제 갑니다.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했어. 어디로 왔을까요? 등기소로 왔어. 그럼 뭘 하러 왔어요? 등기부를 조사하긴 하러 왔어. 그러니까 명백히 달라.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지적소관청 툭치면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볼까요? 지적소관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면 의심을 해서 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 열람에서 조사하긴 했어요.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와 부동산 등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발견했어. 그러면 두 번째 줄 줄잖아요. 뭐도 정리하거나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직권 동그라미.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줄쳐놓고 잘라요. 자, 잘라놓고 오른쪽 하고 있어요. 오른쪽 두 번째 줄.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 자, 129페이지 맨 위에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줄쳐놨어요. 그러면 잘라요. 잘라놨어요. 직권으로 잘라요. 토지 소유자 줄쳐놔봐요. 자, 잘라놨죠. 자,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자르고 그러고 토지 소유자. 여쭤볼게요. 토지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지적소관청은 권리에 힘써 못 써? 넣었어. 그럼 부탁조로 넣어야 돼? 강제해야 돼? 부탁조로. 그래서 끝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려. 뭐다? 요구할 수 있다. 앞으로 그게 바로 요 조문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 조문을 원본 그대로 갖다 놨으면 좋았을 텐데 잘라놓으니까 맥이 끊긴다고 이렇게 해서 맥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단골 메뉴였어 이게. 단골 메뉴.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요구하여야 한다. 말장난치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그래서 그 점은 철저하게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내버려 두고요. 자, 그럼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나와 있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130페이지에 무슨 정정이 있다? 직권 정정.
직권, 정정, 사유 찾았어요? 여기에 이제 별표 3개짜리네요. 자, 여기에서 가장 뭐예요? 읽어보면 다르게, 잘못, 다르게, 잘못. 누가 다르게 잘못한 거야? 지적, 서관, 정의. 근데 1번을 기억을 그동안 제일 장난을 많이 쳐요. 잘 읽어봐요. 제가 어떻게 읽나 봐봐요. 소유자 정리 계리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자 정리 계리서. 그런데 기억은 소유자야, 토지이동이야? 바로 그거야. 그 토지이동 자리를 조심해서 다뤄놓으라고요. 그 자리를. 그 기억이. 나머지는 저절로 외워져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가요. 자기가 읽을 때. 여기 맥은 토지이동이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에 대해서. 그럼 이거 하나는 이제 분석해 봅시다. 몰랐을 때. 자, 토지이동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권 정정 사유가 암기가 안 됐을 때. 토지이동은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러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될 때 누가 다르게 정리했어? 지적, 서관, 정의.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 없어? 있어. 어디 있어? 결의서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안 외워요. 이 문장 자체에서 자기가 분석해가면서 이게 직권정정사유라는 걸 스스로 뭐다 탐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뭐 하나도 안 해요. 능력 있는 사람. 아까 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뭐 단축키 사용한 것은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뭐는 지지축, 지행축, 지축은 요거는 애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요걸 애워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뭐다 팍팍 30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린다고. 지행축, 지지축 외우다 보면 그거는 순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외우라는 거지. 저도 첫자 따서 웬만해서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되도록이면 이해시켜 주려고 애를 쓰지. 그러니까 그거 의미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직권정정 사유가 뭐예요? 읽을 때, 요 책을 읽을 때 거기를 포인트를 두고 읽으시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132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 그렇죠? 자, 그런데 봐봐요. 자, 봐봐요. 지금 이게 공법에서 배운 건지 공시법에서 배우는지 교통정리가 한번 되는 거 한번 봐봐요. 문제 풀어봐요. 그 밑에. 이게 공법하고 공시법이 교통정리만 되면 이 문제는 식은 좀 볼게요. 정답은 3번이죠. 3번에 뭐가 나왔어요? 토지용 계획서. 이건 우리 안 배워, 공시법에서는. 어디에서 배워요? 공법에서 배우는 거지. 이 출제원도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직권정정 사유를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거보다는 이게 공법에서 배우는 거냐, 공시법령에서 배우는 거냐, 그걸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고. 요즘 출제원들은 약간 얘네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목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것도 지금 선별하고. 그럼 뭐 여기도 뭐 몰라더라도 3번, 이거는 공법이다. 3번 찍고 가면 되는 거예요. 3번 찍고 가면. 3번.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가로 2번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 찾았어요? 네, 반가로 2번 어디가 보여요? 미등기 토지 보여요? 그러면 자기가 동그라미 쳐야지. 미가신을 딱 찾아놔야죠. 미등기 토지 신청. 그 다음에 거기 가족관계 등록부. 자, 봐봐요. 확인학습 문제 봐봐요. 확인학습 문제 찾았어요? 확인학습 문제 찾았어요? 문제 읽지 마. 1번에 뭐가 보여? 등. 2번에 등. 3번에 등. 4번은 가가 보이지 등이 안 보이죠? 5번은 등. 정답은 4번이죠. 4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가 아닌 거. 이런 거는 문제도 안 풀고 4번 찍어야 된다는 거야. 사실 이런 감각은. 이게 15의 기출문제예요. 15의 기출. 왜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로 돼 있었냐? 15의 때는 호적이라고 돼 있었다고. 호적. 호적이 명칭이 뭐로 바뀌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관한 법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뒷장 134페이지로 가봐요. 자, 133페이지에 토지의 표시. 간단하지만 토지의 표시하고 등기 촉탁하고 따로따로 줄쳐놔봐요. 제목만 읽어도 다 했다.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벌써 제목만 읽어도 뭐예요? 눈치 빠른 사람은 토지의 표시. 그러면 등기 촉탁하고 상호 연결이 된다. 그러면 등기 촉탁은 토지 표시. 그러면 토지 표시가 뭔데? 사실관계의 변동. 무슨 타요? 등기 촉탁. 그러니까 이 제목도 한번 잘 읽어도 뭐예요?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이죠. 사실관계의 변동. 그래서 그 밑에 자, 그럼 빨리 뭘 하나 찾아서 체크를 해놔야 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몇 번에 있어요? 134페이지 맨 밑에 반가로 7번에 거기 있잖아.
한가로 7번 밑에 보니까 조그만 글씨로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 그거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5페이지 5번 봐봐요. 5번에 무슨 정리가 있죠? 지적공부 정리의 통지. 찾았어요? 예, 그거는 맨 밑에 가봐요. 통지시기. 통지시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토지의 표시,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필요한 경우는 며칠? 15일. 불필요한 경우는 7일. 그래서 그게 맨 밑에 있잖아요. 15일과 7일. 한번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그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A로 통지로 간주하는 거 찾았어요? 예, 강제. 통지받은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 해당 읽어봐요.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어디 나와 있어요? 136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죠.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 자, 척척척척 따라와야 돼요. 자, 그러면 확인학습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빨리 숫자 있는 거, 숫자가 문제는 항상 봐봐요. 저 째려봐봐요. 째려봤죠? 근데 순간적으로 문제도 한번 째려봐. 그럼 숫자가 있는 것은 숫자를 먼저 확인하고 하라고. 자, 숫자부터 먼저 확인해보죠. 2번 가볼까요? 2번은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안 필요하대? 필요하지, 아니하대. 그럼 10일이야, 7일이야? 7일. 맞네, 틀렸네요? 그러면 4번 가봐요. 필요하대, 안 필요하대? 필요하대, 15일.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난제 문제풀이 연습을 습관을 시켜줍니다. 째려봐. 저 째려보듯이 한번 문제도 순간적으로 째려봐요. 째려보라는 거야. 그럼 시간은 지금 우리 형님 누님들은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난제게 문제를 못 풀어서 떨어지는 건 봤지. 나 몰라서 떨어진 사람은 없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 민법 20문제 풀으니까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려서. 그때부터 이제 떨려요. 누구가 떨려요? 내가 떨려. 문제가 안 보여, 이제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안 보인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건 문제지.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은 아무나. 그러면 자기가 실력을 자꾸 발휘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5장 무슨 정량이 있죠? 지적정량. 그러면 138페이지 2번에 지적정량의 대상, 별표 5개. 별표 5개. 별표 5개.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뒷장을 쭉 넘겨주면 141페이지 4번 별표 5개. 자, 지적정량의 절차에서 지적정량의 의뢰 찾았어요? 네, 141페이지. 거기 하단에 있죠? 4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정량 절차.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정량의 의뢰. 아까 대표적으로 정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아까 했던 게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체크해두고. 자, 뒷장 쭉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자, 145페이지 6번 뭐가 나오죠? 지적정량 기준점. 찾았어요? 자, 지적정량 기준점은 뭐 그게 지적 기준점만 시험 범위예요. 근데 거기 넘겨봐요. 몇 페이지냐면 148페이지 7번 찾았어요? 자, 그러면 7번부터 정량을 위한 필요한 조치 7번 X. 자, C와 안 나온다는 소리에 시험 범위가 아니야.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150페이지 가봐요. 150페이지 가니까 이번에 뭐가 나와요? 지적정량 수행자, 시험 범위가 아니야. 지적정량 수행자만 종류만 확인해 보면 되지. 그 내용들 읽지 마세요. 자, 그러면 거기도 읽지 말고, 그 다음에 거기 153페이지 2장 뭐가 나와요? 2번. 한국국토정보공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읽지 말라고. 뭐 이게 없어야 하는데.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156페이지 가봐요. 뭐가 나와 있죠? 지적위원회 및 지적정량 적부심사. 찾았어요? 여긴 시험 범위예요. 또 지워라. 아무데나 지워라. 자, 그러면 거기 뒷장 158페이지로 가봐요. 158페이지 2번을 가봐요. 2번 뭐가 나와? 지적정량 적부심사. 아까 다 해왔습니다. 거기 표시해놔요. 별표 3개 넣고 아까. 그 부분을 좀 공략을 좀 해달라는 거. 나머지는 잊지 말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쭉 넘겨보면 자, 162페이지 뭐가 나와요? 벌칙. 벌칙은 읽지 마세요. 벌칙 시험 범위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자, 여기 읽어봐요. 청구인, 시도지사, 지적서관청,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자, 여기 봐. 시도지사를 거쳐. 며칠? 30일, 심열결 60일, 얼결 30일, 지체 없이 선고 7일 통지. 며칠? 90일. 남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외워졌는지. 자, 161페이지. 자, 확인학습 문제가 나와 있어요. 161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본인이 애워졌는지. 마음에 진짜 우러나서 애워졌는지.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애워졌는지. 자, 숫자 있으면 숫자부터 확인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또 까먹었잖아. 그럼 4번에 거기 읽어봐요. 무슨 얼결? 심의얼결 90일이 아니라 읽어봐요. 심의얼결 60일. 정답은 4번. 그렇죠? 4번. 자, 이게 쉽죠? 이거 이 정도 수준이야. 이 정도 문제가 또 어려운 문제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외울 때 딱딱 기억해서 문제 풀 때 오늘 석한 하나 드리는 거 하나 나왔네요. 숫자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문 연어가도 늦지 않다라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그 정도 이미 잡아두시고 자 OX 받았어요? 예, 그럼 또 복습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리피트 3번 안전하서나 반복이야.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배웠던 거 한번 써먹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시험장에 왔다고 그러니까 자 이제 청취력 테스트 한번 생각한다고. 직접 변경에는 몇 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하. 그럼 토지 소유자 몇 분의 1? 2분의 1. 근데 몇 분의 1로 나와서? 3분의 1, x. 이게 17회 때 2.5점짜리. 자, 이번에 정정으로 인한 토지의 경계 동그라미. 경계 툭 치면 저쪽으로 가 있어야 돼. 성낙서. 아니면 판결서. 그건 맞는 문장이네요. 자, 지적사항층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등록사항이 여기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 줄잖아요. 소유자는 권리다, 사실이다. 권리죠. 그래서 등 한번 더 읽어봐요. 등기 필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런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 줄쳐놨어요. 이걸 이렇게 건지면 꼼짝없이 다 한다고. 지문에 못 다 찾아내요. 봐봐요. 지적소환증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이렇게 넣으면 꼼짝없이 다 하는 거야.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니까 등기, 등등등이 나올 수 없어. 표시는 대장이 나와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5개 지문에서 섞어서 사오면 도저히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적어요. 자, 4번에 미 동그라미. 미 찾았다. 그러면 가 찾아야 되는데 뭐가 있다? 주민등록 정보. 틀렸죠? 근데 또 하나 확인해 둘 게 있어요. 신청이냐 직권이냐 그거 찾아야 돼요. 신청 제대로 돼 있네. 미, 가, 신 이렇게. 저번에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정감 없이 경계 이치 동그라미. 여기 무슨 정정이에요? 이치 정정이네. 이치 정정은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뒤로 마무리해. 직권으로 조사 정리하여 정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 되는 거네. 자, 도시개발 사업 동그라미.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 시행자가 몇 자예요? 5자예요. 그래서 며칠? 15일. 그래서 20일 틀렸네요. 50일 이러면 5자 50일 이러면 안 돼요. 50일은 거진 없어요. 자, 그럼 16번은 X다.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 파산 동그라미. 파산 그러면 대타가 누구냐? 시공을 보정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자, 8번 토지 이동 신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아까 한지가 뭐라고 그랬죠?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 뭘로서 가름할 수 있다?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이를 가름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9번에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사업입니다. 그럼 8개 지목이 만나봅시다.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주도. 유지 잘 되어있네. 그럼 다시 해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다시 돌아와요. 공공사업이죠. 그럼 다시 가야죠. 두 번째 줄 사업 시행자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맞네요. 자,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줄잖아요.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무슨 정리? 불법 통지라고 아까 그러잖아. 근데 이 토지의 표시가가 포인트예요. 토지의 표시를 소유자 표시로 건져놓으면 꼼짝없이 다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아까 맥이라는 거야. 그걸.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갑니다. 지적소환증은 토지의 표시 줄잖아요. 이제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점발 준비해. 그래서 거기 뭘로? 바로 밑으로 등기 족탁. 이 경우 등기 족탁은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오케이. 통지받은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면 어디로 점프해?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오케이. 자, 13번은 지적소환증이 토지 이동이 있대. 그럼 점발 준비.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잘라요. 뒤에 소유자증, 소유자 변동 줄 쳐놓으세요. 소유자 변동 점발 준비, 소유자 정리 계획서. 맞네요.
자, 지적소환증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안 필요하대? 필요하대. 그럼 점프할 준비. 며칠? 15일. 7일이 틀렸죠? 지적소환증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며칠? 7일. 그러면 14번도 X, 15번도 X가 되네. 자, 그러면 이제 16번이죠. 자, 16번 한번 풀어봐요. 눈이 좋은지 안 좋은지 테스트. 자, 16번은 X. X죠. 어디가 틀렸어? 지적 학정 청량이 아니라 지적 현황 청량. 그제 뭐 학원에서 푸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선생님 맞잖아요. 뭘 맞아 맞기는 경계보건 청량을 딱 보니까 눈이 부셔서 뒤에 게 눈이 팍 안 들어온 거야. 그래서 지적 학정 청량이 아니라 뭐야? 지적 현황 청량이야. 이거 모의고사 내보면 90%가 오답률이 나와. 90%가. 10명 중에 9사람이 틀려요. 특히 우리 누님들, 형님들은 거진 다 틀려요. 나중에 시험 나가면. 이 학정이 현황으로 보인다고. 진짜라니까요. 착시현상이 벌어진다니까. 모의고사도 한번 출제했던 지문인데 오답률을 봤더니 90% 오답률이 발생합니다. 오답률이. 그럼 정답은 16번은 X다. 오다. X. 7번은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오케이. 그럼 18번은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성자 서로 합의. 정체기간의 몇 분의 3? 4분의 3은 청량기간. 정체기간의 4분의 1은 무슨 기간? 검사기간이다. 토지 소유자 좋다. 이해관계인 좋다. 지적청량수행자 좋다. 관할시도지사를 거쳐 좋다. 지방지적위원회 적부 재심사. 적부심사예요? 재심사예요? 심사자. 심사. 그러니까 심사니까 맞죠? 심사니까 만약에 적부 재가 들어가면 그때는 틀려. 재가 들어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맞네요. 관할시도지사 얼결에 불복이 될 때 얼결서를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어디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 이거는 재심사 제대로 돼 있네. 그럼 19번도 O, 20번도 O. 자, 21번은 생태가 있어. 생태탕. 동태가 있어. 동태탕. 합병 있어 없어? 없어. 합평탕은 없어요. 합병은 청량하지 않으니까. 지목변경 없어요. 지목변경 경계 변동이 없죠. 그럼 청량할 필요가 없고 지번 변경도 경계 변동이 없네. 고로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니다.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 13개. 그렇죠. 이 정도로 이게 OX가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진장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자기가 풀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강의 노트 이제 나머지는 자기가 기본서를 한번 읽어볼 때 강의 노트를 한번 눈에다가 자꾸 숙지하고 책을 한번 읽어봐. 책이 그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면 오늘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한 7, 80%가.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는 절대 빠져서 안 돼요. 다음 주에는 뭐가 들어가? 등기부 기초를 빠져요. 다음 주에 빠지면 그 다음 주에 큰일 나요.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발 빠지더라도 그 다음 주에 빠져요.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등기법 기초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야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즐거운 토요일.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